자, 이제 청동기 시대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들 기원전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야. 기원전을 공부하고 있는 거야. 기원전. 기원전이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기원 후지. 지금 이제 2022년도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건 기원 후. 기원 1년부터 지금 2022년 흐른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시대는 그 기원 전이야. 전. 뭐 70만 년 전부터 출발해가지고 쭉쭉쭉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석기 같고요. 신석기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 시대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청동기 시대의 특징이 뭐냐? 뭐 이제 농경의 기술이 좀 발달하니까 이제 벼농사 뭐 이런 것들을 지었다라는 게 있었겠죠. 근데 이 당시가 되면 농경의 기술이 좀 발달하니까 이념물이 뭐냐면 남는 거야. 기술이 발달하니까 쌀 재배 뭐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것이죠. 뭐 팥 농사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좀 남는 게 생겼네. 이 남는 거를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이냐라고 싸워. 이러면서 전쟁을 굉장히 많이 해. 인간들은 왜 그런지 몰라.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나눌 수 있고 더 많이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걸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싸워. 어찌 보면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 청동기 시대는 그러다 보니까 싸워. 누군가는 이길 것이고 누군가는 질 거 아니야. 그 이긴 사람은 지배자가 되는 것이고 진 사람은 피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가 배고픈 평등사회였다면 이게 깨지는 거야. 청동기 시대부터는 이제 평등사회 아니야. 이제부터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는 그 역사가 시작이 언제부터다 바로 청동기 시대부터 나오고 있더라 라고 하면서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 키워드는 뭐냐면요. 바로 계급의 출현이다. 계급의 출현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까 제가 신석기 시대의 핵심은 농사의 시작이다 라고 설명드렸고 바로 이 청동기의 시작은 바로 무엇이다? 계급의 시작.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런 모습들이 이때부터 나오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의 어떤 지금의 모습들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지금 심하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출발들이 언제부터였을까? 바로 이 시대부터였구나. 청동기 시대부터였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유추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당시가 되면서요. 이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움집이라는 걸 짓는데요. 이 당시 좀 더 이제 기술 발달하는 거야. 항상 시간이 흘러가면 기술 발달하잖아. 발달하면서 집의 모양도 이제 반지하가 아니라 올라왔고요. 지상 가옥화되면서 집 형태도 네모난 형태 이런 모습으로 오고 있다. 그럼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대신 그 신석기 시대 같은 강가나 바닷가에 이 집이 위치했다면 바로 여기는 구릉지대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 이 구릉지대는 뭐냐면요. 앞에는 이렇게 내가 흐르고요. 뒤에는 산이 있는 지금의 어떤 농촌 사회의 풍경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벼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지금의 농촌 사회 떠올리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모습들을 바로 이 시대에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해하시면 되는군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 뭐냐? 이거죠. 바로 이 반달돌칼이 되겠습니다. 반달돌칼. 이 모습이 딱 나오면 이건 청동기야.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이 반달돌칼이 왜 의미가 있냐면 자 봐요. 아까 신석기 시대에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그랬잖아. 그지? 자, 그럼 그 당시에 사용했던 도구는 뭘로 만들었겠어? 갈돌, 갈판, 돌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간석기 얘기했다. 자, 그런데 청동기 시대의 농기구는 뭘로 만들었을까? 청동기 시대니까 당연히 청도로 만들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왜냐면 청동은요 좀 무르기도 하고요 귀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농촌사회 가가지고 아이고 할머님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이 벼를 베야 되는데 낫을 갖고 왔는데 낫을 했는데 이 낫이 다이아몬드가 박혀있어. 말이 안 되잖아 지금. 그죠? 청동은 귀하단 말이야. 그 청동을 가지고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기구는 뭘로 만들었다? 돌로 만들었다. 그 돌로 만든 대표 중에 바로 이 반달돌칼이더라. 반달은 뭐 하는 거야? 이게 벼 벨 때. 이렇게 벼 벨 때. 벼 이삭 자를 때. 요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니까 반달돌칼 나오면 이건 청동기야. 오케이? 내가 얘기했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구석기는 주먹도끼 제일 많이 나와. 신석기는 빗살미토기 제일 많이 나와. 청동기는 반달돌칼 나올 수 있어요. 요거 나오면 이건 청동기야. 요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시험 문제는 무조건 사진 주고 이게 어느 시대냐? 그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진 보시고 여러분들 기억만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에는 또 민무늬토기라는 게 있어요. 이 민무늬토기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무늬가 없다. 무늬가 없는 토기라는 얘기죠. 민자라는 얘기죠. 자, 무늬가 없는 토기인데 아까 제가 신석기는 어떤 토기라고 그랬죠? 무늬 있잖아. 빗살. 그래서 빗살 무늬 토기라고 했잖아. 근데 청동기는 없다.
없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미송리식 토기, 미송리에서 발견된 토기 같은 경우는 이 손잡이까지 있어요. 무늬는 없는데 손잡이가 있는 이런 토기를 미송리에서 발견됐다라고 해서 미송리식 토기라고도 합니다. 어쨌건 중요한 거 반달 독화 좀 핵심이고요.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온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두둥두둥 바로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 이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이 청동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다라는 것을 꼭 봐주세요.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 시험에 진짜. 그냥 정말 이 청동시대 하면 이거 고인돌 사진, 비파형 동검 사진이 그냥 도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딱 나오면 이거 청동기야. 다시 한번 얘기해. 구석기는 주먹토끼 사진, 그 다음에 신석기는 빗살무늬 토끼 사진, 청동기는 바로 이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 사진이 제일 많이 나온다. 이러면 사실 끝나는 거야. 여기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만 제일 처음에 나오기 때문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은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고조선, 단군 세운 고조선의 문화유산 그 범위를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 청동기사 같은 경우에는요, 잉여물이 생기면서 서로 싸우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서 이렇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나뉘게 됐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이 계급의 출현 때문에 그랬다. 자, 이러니까 가진 자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또는 못 가진 자들을 지배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서의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겠죠. 바로 그게 국가, 최초의 국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살고 있는데, 그렇구나. 이런 어떤 국가의 형태의 출발이 바로 이 계급사회의 출현을 알렸던 청동기 시대부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이런 거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출발의 어떤 원형, 출발의 어떤 그 지점이 무엇인가를 알아나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최초의 국가 고조선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조선은 여러분들 어렸을 때 책 좀 읽으셨죠? 단군 이야기 알죠? 우리 할머니가 누구야? 우리 할머니는 곰이잖아, 곰. 왜 그 하늘에서 그 환웅이 내려와가지고 그 호랑이하고 곰 그 동굴에서 이렇게 버티다가 호랑이는 솔직히 이거 unfair해. 아니 마늘과 쑥을 줬는데 원래 마늘과 쑥은 곰은 먹지만 호랑이 안 먹잖아. 공정해야지. 공정한 싸움이 아니야 이거는. 결국 호랑이는 뱉기 늘잖아요. 안 됐어 난 호랑이 보면서. 결국 곰은 이거 웬 나이스 해가지고 곰은 그거 먹으면 버티잖아요. 결국 그 곰과 환웅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니 그 아이가 바로 단군이었고 그 단군이 세운 나라가 바로 고조선이다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어쨌건 그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풍백, 우사, 운사, 풍백, 바람풍, 구름, 운자, 비우자 다 농사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어떤 신들을 데리고 내려왔다. 이 당시도 역시 농경이 있었구나. 이거 알 수 있죠. 그럼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급의 출현. 그들이 이제 인간 세상을 지배하는 거니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난 진짜 이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고조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고조선이야. 자,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 뭐야? 이게 바로 홍익 인간 아니야? 홍익 인간. 이 뜻이 뭐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여기다 좀 의미를 좀 부여해 보자고.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내가 그냥 역사 사실을 외운 게 아니라 거기에 나의 삶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단 말이지. 자, 봐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단군조선이야. 그 나라를 세운 이유가 뭐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 세운 거야. 야, 우리나라 역사의 출발은 말이야. 정말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누군가를 제압하기 위해 세운 나라 아니야. 어마어마한 그 부를 가지고 그냥 쟁취하기 위해 세운 나라 아니야. 우리나라의 역사의 출발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세운 나라예요. 와우. 우리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야. 우리의 역사는 거기서 출발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봐야지. 우리 역사의 출발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세운 나라에 살고 있는 나예요. 그럼 나 역시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기 위해서 고민하고 살아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저는 이 고조선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될 것. 제가 굉장히 템포를 빠르게 갔지만 잠깐 멈춰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지점들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전 그래서 이 BTS 좋아요. 정말 이거 백범 김구 선생이 어떤 나라에 살고 싶으냐라고 물었을 때 문화 강국론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문화로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 저는 이게 바로 단군 조선, 고조선의 홍익 인간의 그 맥을 잇는 이야기다.
백범 김우선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게 저는 뭐 BTS의 어떤 그 모습이라든지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어떤 문화로서의 문화 컨텐츠로서 이 세상에 이 지구의 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울음과 행복을 주는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 우린 그런 나라다. 어우 차고는 이 국뽕 좋잖아요. 네, 그런 모습을 한번 봤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단군 왕검이 있었어요. 단군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주관하는 인물, 왕검이야, 왕은 정치를 주관하는 인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아, 제사. 한 사람이 제사도 주관하고 정치도 주관하는 재정일치 사회였구나. 청동기 시대만 해도 재정일치 사회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왜 얘기하냐면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가면요. 재정분리 사회가 돼. 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대통령이 종교까지 주관합니까? 아니잖아요. 추기경 따로, 뭐 또 뭐 저 사찰 따로,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따로잖아요. 따로 재정분리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예, 철기시대 가면 사만에 와서 소도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재정 분리가 나올 텐데 어쨌건 이 당시에는 재정 일치 사회를 지금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중요한 거 고조선에는요. 뭐 시험에 나온다면 이 8조법 요거 핵심. 네. 요 8조법이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청동기를 배경으로 해서 자, 기억해둬요. 청동기를 배경으로 해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출발했고 여기 이 고조선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문화유산이 뭐다? 바로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8조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고조 가장 시험 문제에 나오는 핵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예, 이 정도 머릿속에 쏙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이제 다음 이 고조선 이후 철기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철기 시대, 아까 제가 청동기 시대는 비파형 동검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철기 시대는요, 세형 동검이 유명합니다. 세형 동검이 가늘 세자예요. 비파형 동검은 이제 비파의 모습처럼 생겼다 비파형 동검이고, 이 세자는 아주 가늘고 뾰족해. 아우, 무기는 계속 발전하나 봐.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을지 그 고민하는 게 무기인 것 같아요. 세형 동검 같은 경우에 뾰족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형 동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명도전. 이게 명도전이 뭐냐면 철기시대 오면요. 이제부터 이 중국과의 그 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중국돈이거든요. 중국돈이 우리나라에서 한반도 지역에서 만주 지역에 발견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아하! 중국과의 교류가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중국과의 어떤 교육이 어때요? 엄청나잖아요. 지금 와 우리나라 그 수출입 중에서 제일 많은 비중 차지하는 게 아마 중국일 겁니다. 그 중국과의 어떤 이 교류의 출발이 언제냐? 바로 철기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리와 중국의 역사가 철기시대부터 쭉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구나. 요 정도 또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군조선의 마지막 왕이 준왕이에요. 단군조선의 마지막 왕이 준왕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준왕이 쫓겨나고 그 뒤를 이은 인물이 위만이니 이 위만이 세운 나라를 우리는 위만조선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게 단군조선, 청동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단군조선, 철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위만조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를 공부하는데 청동기를 배경으로 한 나라 단군조선, 철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나라 위만조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물론 단군조선과 위만조선 모두 우리는 고조선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좀 구분해서 청동기 배경의 단군조선, 철기 배경의 위만조선 이렇게 나누는 모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만조선은요 본격적인 철기를 수용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중개무역, 그러니까 중개무역. 자, 잠깐만 빠볼까요? 지도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쪼로로로로로로로 이렇게 있으면 자 고조선 주중주중 고조선 이렇게 중중중중중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중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국 중중중중중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나라들이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파는 또는 밑에서 이제 물건을 가져와서 이렇게 파는 이런 어떤 중개무역 형태를 지금 가지고 있다. 어디가 바로 이 위만조선이 그런 모습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니까 이 한나라 중국의 한나라 그다음 중국나라는 열받은 거야. 여기만 없으면 우리가 돈 많이 벌 텐데 이게 뭐야? 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한나라 쳐들어온다고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왕검성이 함락되고 결국 무너지면서 한군현이 설치가 되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한군현이 설치된 이런 지역에 또 새롭게 여러 나라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또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다. 정리하시면 돼요. 구석기,
주먹도끼, 신석기, 빗살무늬 토기, 그리고 웅집, 강가나 바닷가, 청동기는 최초의 국가 고조선, 그리고 비파양 동검과 고인돌.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 위만조선, 철기를 배경으로 한 위만조선이 왔고, 그 위만조선이 한 나라에 의해서 결국 멸망당하는 모습들, 거기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제 철기시대 이후에 등장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림. 그려집니까? 네, 더 이상 쉽게 설명할 수 없어요.